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온타리오주 약사 데이빗입니다. 어느덧 영상이 30회째에 접어들고 있네요. 한 번 정도 빼고는 매주 하나하나씩 꾸역꾸역 올리고 있는데요. 아주 대중적인 주제가 아니라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저는 덕분에 새로 알게 된 인연도 있고 도움이 되었다는 인사에 감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 제가 하는 일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기회가 되고 있어서 부담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즐거운 마음을 더욱 많이 담아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열심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캐나다 커뮤니티 파머스의 종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중소규모 자영업에 해당하는 순수 독립약국 및 배너 약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규모 자본에 속한 프랜차이즈 약국 및 대형마트 소속 약국이 있었죠. 일부 예외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인마트에 입점해 있는 약국은 대형마트 소속이지만 이 업장 내에 약국 자리를 빌려주는 개념으로 해서 따로 마트의 헤드오피스에서 약국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섭하지는 않고 약국 운영에 대한 권리금이나 렌트비 정도로만 엮여있는 관계인 것이죠. 이런 경우는 마트 소속이지만 독립약국 쪽으로 분류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대략 분류한 약국의 종류에 따라서 약사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제 경험과 들은 이야기 및 그 구조적인 특징을 생각했을 때 짐작이 가는 바를 좀 버무려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캐나다 고유의 브랜드로서 가장 사랑받는 약국 중 하나인 샤퍼스로 가보시죠. 정식 명칭은 샤퍼스 정마트로서 일부 약국의 기능만 하는 샤퍼스 심플리 파머시를 제외하고는 중형 규모의 종합 소매점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을 비롯해서 공산품, 식품, 화장품 등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합니다.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많은 매장이 있는 만큼 종전부터 물류 시스템이 탄탄했는데 지난 2014년에 캐나다 최대의 유통체인인 로블로스 그룹에 전격적으로 인수가 된 이후로부터 점차 업그레이드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샤퍼스에는 자체 포인트 제도인 옵티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로블러에 편입이 되면서 로블러 포인트 제도인 PC 포인트와 결합을 해서 현재는 PC 옵티멈으로 운영이 되고요. 샤퍼스 매장에도 이 로블러 그룹의 PB 상품인 PC 브랜드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죠. 최근에는 화장품과 신선식품 쪽을 크게 강화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화장품 쪽은 복합 쇼핑몰에서 볼 수 있는 셰포라 같은 종합 매장만큼은 아니지만 그 라인업이 촘촘하고 옵티멈 포인트 혜택이나 세일이 많은 데다가 접근성이 아주 좋아서 동네 화장품 가게로서는 경쟁에 있어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약국은 큰 사각형 매장의 안쪽 한 면을 거의 다 차지하면서 매장의 전체 분위기가 약국이라는 정체성을 나름 확실히 하고 있지요. 약사법상 스케줄 3에 해당하는 일반 약품은 조제실 바깥에는 있지만 조제실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조제실 주변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의 일반 약품 및 관련 제품이 약사가 여차하면 나가서 상담할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샤퍼스는 각 브랜치의 오너가 약사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렉솔이 각 브랜치가 컴퍼니 직속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샤퍼스는 각각의 매장이 대부분 독립약국과 비슷한 식으로 약사 이름 파머시 리미티드 또는 약사 이름 드럭스 리미티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게 해서 오너 약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브랜치 내에서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 샤퍼스라는 프랜차이즈 자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헤드오피스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각 브랜치의 퍼포먼스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샤퍼스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근무했던 한 1년 반 동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일단 오너 약사님 보기가 쉽지가 않고 운 좋게 만나는 날도 늘 온라인 회의 중이거나 혹은 헤드오피스 사람들이랑 같이 나타나서는 현장 점검 내지는 토의를 하거나 매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사항을 체크하는 데 몰두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렇듯이 오너 약사는 조제실뿐만 아니라 이 매장 전체의 운영을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제 업무 실무를 맡아서 임상 서비스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따로 데지네이티드 매니저를 두고 조제실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정부 규제나 제도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그 영향을 최전선에서 받고 제일 먼저 적용을 해야 하는 곳이다 보니 수시로 매니저와 스텝 약사 및 직원들을 소집을 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을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몇 년 전에 헤드오피스의 지침에 따라서 샤퍼스에서는 모든 약국 근무 시간에 공식적으로 약사가 한 명만 배치되도록 바뀌었어요. 아마도 코비드 사태를 맞이해서 백신 접종이나 검사를 위한 약사가 추가로 필요를 했을 테니까 이런 지침은 또 변경이 있었을 걸로 짐작이 되기는 합니다. 여튼 이렇게 인건비가 높은 약사 인력을 줄이는 대신에 조제와 관련된 법적 권한이 있는 파머시 테크니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숙련된 테크니션 및 어시스턴트가 주중 낮 시간에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면서 조제실의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이해하고 전달을 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오너나 매니저를 비롯한 스태프 약사들은 오픈 시간을 쪼개서 특정 시간을 커버하는 시프트 개념의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약국이 오픈한다고 했을 때 이 총 14시간에 대해서 7시간 플러스 7시간 이런 식으로 쪼개서 각 시간을 한 명의 약사가 조제실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이 약국마다 오픈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이 샤퍼스가 워낙에 지역 거점에 자리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자정까지 열거나 아니면 아예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약국의 경우 약사 한 명이 8시간 근무한다면 3교대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한 번 더 끊어서 가야겠어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약사의 근무 여건이나 약국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양료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